변비, 그냥 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몸 전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 식사, 움직임, 약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흐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건 약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의 방향 이야기입니다. 변비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천천히 쌓여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물 마시는 양이 줄고 식사는 단순해지고 섬유질이 부족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장도 함께 느려집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복용 중인 약도 영향을 줍니다. 철분제나 일부 진통제는 장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해도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배변하지 않으면 몸은 점점 신호를 잊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느끼는 변화, 이미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조금씩 더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변화가 왜 더 커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비를 단순한 불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며칠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변이 오래 머물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고 배출은 더 어려워집니다. 힘을 주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부담은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도한 힘주기는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이 느려진 상태가 계속되면 배변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는 습관이 문제를 더 키운다는 점입니다. 신호가 왔을 때 미루게 되면 몸은 점점 신호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변 리듬이 깨지고 변비는 더 반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변에 피가 섞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비가 아닌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변화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몸의 흐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변비는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작은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다시 신호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반복이 장 리듬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며칠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계속하는 것이 훨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내일부터 반복입니다. 몸은 그 반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실천으로 이어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뀝니다. 변비를 바꾸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4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4가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배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 많이가 아니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은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장 안에서 부피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듭니다. 갑자기 많이 늘리기보다 천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리하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걷기만으로도 장은 자극을 받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배변 시간입니다. 신호가 없어도 같은 시간에 앉아보세요. 이 반복이 장 리듬을 만듭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분, 식이섬유, 움직임, 배변 시간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복잡한 방법보다 이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선택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실제 변화와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어집니다. 변비를 바꾸는 핵심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부터 시작합니다. 잠든 동안 느려진 장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짧은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장을 자극합니다. 이 부분이 하루 흐름을 바꿉니다. 아침 식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속에 식이섬유를 더해보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수분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배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없어도 같은 시간에 앉아보세요. 이 반복이 장 리듬을 만듭니다. 지금 이 습관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호가 왔을 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습관이 리듬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되는 생활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몸을 바꿉니다.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강한 변화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실제 변화와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이유를 갖게 됩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생활 변화만으로도 장 기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 자체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충분해지면 변은 부드러워지고 배출이 쉬워집니다.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부피를 늘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움직임은 장을 직접 자극하고 리듬을 되살립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배변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힘주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몸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습관을 반복하면 장도 그 흐름을 따릅니다. 그래서 변비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방향이 맞다면 계속 가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보다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변화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반복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많이 하는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잘못된 상식이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비에 대해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 그 중에는 오해도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매일 배변해야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리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이 기준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오해는 무조건 힘을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도한 힘주기는 몸에 부담을 줍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약에 대한 걱정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은 전문가 상담 후 사용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시작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네 번째 오해는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수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이섬유와 움직임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와 실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작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버리면 몸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겨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이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변비는 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흐름이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도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핵심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을 천천히 늘려보세요.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하루 10분의 걷기도 장은 반응합니다. 네 번째는 배변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에 앉는 반복이 장 리듬을 만듭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호가 왔을 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습관은 리듬을 깨트립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복용 중인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생긴 변비가 계속되거나 변에 피가 섞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불안해하기보다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생활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가면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변화가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불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위만 의심하셨나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속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늦은 야식은 밤새 위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탄산은 속을 더 팽팽하게 만들고 커피는 속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만으로는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식사 순서와 양 조절을 알려드립니다. 편하게 이어서 보시려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같이 하나씩 바꿔가요.